나이가 들어도 골절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근데 왜 특별히 여러 가지 당뇨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골절 얘기를 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헬스조선에 나온 기사인데, 나이가 들면 든다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노년기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낙상.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도 나왔었죠.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져 버리면 암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게 많은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낙상이 질병 부담, 낙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이 전체 질병 부담, 암, 심장병, 뇌혈관, 당뇨병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몸이 약해지면 폐렴, 이렇게 겨울철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질환들을 빼고 나서 보니까 7번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낙상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낙상 중에서 골절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골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고관절 골절이라고 해서 여기 다리, 대퇴라고 그러죠. 이 위에 뼈가 골반에 붙어 있는 그게 고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골절이 생기면 굉장히 사망의 위험이 올라간다. 17%가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드릴게요. 어르신들의 한 3분의 1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낙상을 한다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넘어지는데, 대개 어디서 넘어지느냐? 집 안에서 넘어져요. 사실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넘어지기가 쉽죠. 미끄러우니까 넘어지고, 화장실 문턱에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거실에서도 넘어지죠. 앉았다가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덜푸덕 주저앉는데, 자, 이런 낙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이렇게 넘어져서 골절이 어디가 잘 생기느냐? 첫 번째 척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퇴부 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밖에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디가 많이 부러집니까? 손목. 손목 골절. 그래서 이제 눈 오고 미끄럽고 그러면 응급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이건 어르신들이건 이 손목 골절로 찾아오죠. 자, 그런데 손목 골절은 그냥 몇 달 그냥 조금 고생하고 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척추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마땅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수가 많아요. 특히나 어르신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심장도 나쁘고 여러 가지 병이 있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하고 그걸 잘 견뎌줘야 되는데, 수술하는 동안에 그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사들이 이거 무서워서 수술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워서 어떻게 조금 굳기를 바라고, 그러면 쩔뚝쩔뚝 하면서라도 걸을 수 있는데, 그렇게 연세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누워있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골다공증 많다는 건 잘 알잖아요. 밑에 그래프가 뭘 보여주냐면,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많아진다는 건데, 70이 넘어가면 10명 중에 6명이 골다공증이 있대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그런 골다공증이 없느냐? 남자도 그렇지 않아요. 남자도 중년 50대 60대까지만 해도 골다공증이 별로 없는데, 남자들도 70이 넘으면 뼈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10명 중에 2명은 뼈가 굉장히 약해서 골절이 생길 위험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자보다 적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응급실에 실려와서 주저앉고 넘어져서 뭐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이런 거 되는 분들은 꼭 여자들만 오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이게 가로축이 나이예요.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보면 쭉 올라오는 게 뭐예요? 척추예요, 척추. 척추 골절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냥 넘어졌죠. 아이고 좀 아프네. 며칠 고생을 하고 그냥 또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다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주저앉은 걸 난 모르고 살았던 때도 있어요. 그냥 등이 좀 아팠네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뼈가. 척추뼈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가슴에 있는 척추든 허리에 있는 척추든 간에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조금 꾸부정해지는 자세. 이게 이제 척추가 굽었다고 흔히 얘기하는 요게 척추골절이 조금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든 저렇든 나이가 60이 넘으면 척추골절이 생길 위험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그 다음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퇴골 골절이에요. 다리 부러지는 건데 요거는 70이 넘어가면 상당히 많이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손목 골절은 그 다음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골절이 생기는 거고 이런 골절이 아까 생기면 굉장히 많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 막대 그래프를 이게 희미하게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이 회색하고 빨간색하고 비교해 보세요. 막대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나면 나이에 따라서 사망률이 다르지만 이렇게 60대, 70대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사망의 위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으로 우리가 여러 질환 때문에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사망의 위험은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는 높죠. 자, 그런데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적어도 3배, 4배 이렇게 사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들도 보니까 이렇게 75세, 80세 이런 분들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하면 1년 내에 30%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다 하는 얘기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하자. 이게 이제 목표여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낙상을 예방하자. 사실은 골다공증이 있다고 다 골절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잘못하다가 삐끄덕 넘어지면 그때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자.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근육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육을 키우는 거는 어떤 우리 몸에 장점이 있냐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죠. 균형. 다리에 힘이 좋으니까 균형을 잘 잡는데 우리가 집안에서 뭐 앉았다 일어나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또는 밖에서 이렇게 도로를 걷든지 걷다가 돌부리에 살짝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아차 하면서도 딱 균형을 잡을 수 있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하다 그래요. 음식 중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게 칼슘하고 비타민 D. 앞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도 먹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뼈 면에서 생각한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쁘다고 소위 얘기하는 게 담배, 술, 그 다음에 커피, 카페인 카페인 음료라는 게 굉장히 폭넓게 많이 있지만 대개는 커피에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싱겁게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싱겁게.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짜게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소변을 보면서
실제로 칼슘도 많이 소변으로 배설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골밀도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라고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 사실은 골다공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한데, 다만 조금만 비용을 더 부담하면 골다공증 검사를 해볼 수 있죠.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는데, 막 매년 그런 검사를 꼭 할 이유는 없고요. 환자가 아닌 이상은 할 필요는 없는데, 한 4년, 6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해보셔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결론을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하나 세부 항목을 조금은 추가로 더 말씀드릴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 칼슘과 비타민 D, 담배, 술은 좀 줄여라 하는 거고,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골밀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